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상처 입은 이들을 도우며 살아온 한 미국 노인이 정작 자신은 외로움과 트라우마에 갇혀 지내다가 지구 반대편 낯선 땅에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사실을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보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도착한 한국, 그곳에서 그녀가 만난 건 차가운 도시가 아니라 따뜻한 손길이었죠. 익숙하지 않은 거리, 낯선 언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부터 묻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외국인의 삶에까지 스며든 한국의 따스함, 그리고 그 진심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했는지. 지금 그 놀라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레베카, 올해 65세, 미국 육군에서 심리상담가로 30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은 그때와 완전히 달라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만났고 그들의 고통이 어느 순간 제 안에 스며들었죠. 이제는 제가 PTSD로 고통받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 3년,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점점 줄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몸이 떨렸습니다. 손에 땀이 차고 심장이 터질 듯 뛰는 불안 발작은 주 3회 이상 찾아왔죠. 약을 먹고 혼자 견디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손자 토마스가 한국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비행기에서 14시간을 어떻게 버티냐고요. 하지만 토마스는 제 마음을 치유해줄 곳이라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옆자리에 앉아 구름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어올 때마다 짧게 웃음으로 대신했죠. 내 안의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긴 비행시간, 낯선 환경, 수많은 사람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렸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길, 갑자기 제 여권과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나이쯤 되어 보이는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게요. 영어로 말을 건네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당황하지 않고 제 짐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자로 안내하며 물 한 잔을 건네주었죠. 처음 오셨나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따뜻함이었죠. 공항 곳곳에 설치된 자동 출입국 시스템,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로봇, 그리고 그 모든 첨단 기술 속에서도 사람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물을 마셨어요. 직원분은 토마스가 오기까지 제 옆에 함께 있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 노인에게 보이는 이런 친절이 낯설었어요. 토마스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조금 열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굳게 닫혀있던 제 표정이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어떻게 벌써 한국 사람들과 친해지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날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인천공항을 나서며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간판들,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낯선 나라였지만 이상하게도 제 심장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와도 괜찮다고 누군가가 속삭여주는 것 같았죠. 서울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토마스는 좋은 심리 상담소를 알고 있다며 방문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순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여러 치료사를 만났지만 그들은 항상 제 증상만 물었습니다. 불안 지수는 어떻습니까? 약은 잘 복용하고 계십니까? 마치 고장난 기계를 점검하듯이요. 하지만 토마스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가볼게.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을 거야. 강남의 한 빌딩에 위치한 심리상담센터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나무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접수대에서는
태블릿으로 간단한 AI 문진을 진행했어요. 제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대해 미리 파악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서류를 수십 장 작성해야 하는데 놀라움도 잠시 저를 맞이한 김지현 상담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제게 차를 권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레베카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비행기 여행이 힘드셨을 텐데요. 이 질문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증상이나 약물 복용 여부가 아닌 제 상태를 물었어요. 마치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요. 사실 많이 지쳐 있어요. 미국에서는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았거든요. 지현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에 저는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레베카 씨, 미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군 심리 상담가였어요. 30년 동안. 그렇군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께서 치유가 필요하신 상황이군요. 괜찮으셨어요? 이 질문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30년간 다른 이들의 상처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쌓아둔 고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지현 상담사는 서두르지 않고 제가 충분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레베카 씨. 여기서는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더 건네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몸의 상태보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죠. 상담 세션이 끝날 무렵 지현 상담사는 제게 주 2회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 치료법도 함께 병행하자고 했어요. 명상, 자연치유, 그리고 공동체 활동이 포함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만 받았어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레베카 씨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요. 센터를 나오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조금 열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토마스가 상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내 마음을 먼저 물어봤어. 증상이 아니라.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상담 세션에서 지현 상담사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사람 중심일 줄은 몰랐습니다.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곳. 이곳에서 저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상담 치료를 시작한 지 2주째, 저는 혼자 외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토마스는 회사에 가야 했고, 저는 그에게 의존하지 않고 서울 곳곳을 탐험해보고 싶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안내판에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역마다 번호가 있어 외국인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저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주변을 살폈어요. 젊은이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명동역에 도착해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불안 발작이 시작된 거죠. 계단 중간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복잡한 역사 한가운데서 말이죠. 20대로 보이는 여학생이 다가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숨만 가빠질 뿐이었죠.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영어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구급차를 불러드릴까요? 저는 겨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안 발작이에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자 여학생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시민 한 분은 물병을 건네주셨고 또 다른 분은 영무원을 불러왔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죠. 발작이 조금 가라앉자 영무원이 응급 의료 키트를 가지고 와 혈압을 체크해 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혈압은 정상이에요. 하지만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요.
이제 나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처음 다가왔던 여학생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낯선 도시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불편한 시선만 던지고 지나갔을 거예요. 여학생의 이름은 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소연은 저를 명동의 조용한 카페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소연과의 대화에서 저의 이야기를 했어요. PTSD에 대해, 그리고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에 대해서요. 이곳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데도 돕네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르신들은요. 그날 오후 소연은 제게 명동을 안내해 주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달라는 말과 함께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저는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불안발작이라는 두려운 순간에도 낯선 이들의 도움으로 오히려 따뜻한 기억이 되었어요. 이런 공동체 의식, 이런 따뜻함이 제게는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토마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바로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여기 사람들은 진짜로 서로를 돌봐요. 토마스는 주말이 되자 저를 경기도 북부의 한 실버타운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요양시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고급 리조트 같았죠. 나무와 유리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 정원과 연못이 있는 넓은 부지, 그리고 활기찬 어르신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 박민지 씨는 친절하게 시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개인 아파트부터 공용시설까지 모든 것이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희 실버타운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공간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새로운 취미와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노인시설은 대부분 의료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노인들을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공방은 김영자 할머니께서 이끄시는 수공예 교실이에요. 우리는 수공예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천연 염색 기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생기 넘쳤고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오신 손님인가요? 김영자 할머니는 제게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대답했어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영어를 하실 줄 아시네요. 여기서 영어 교실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그녀는 저를 자리에 앉히고 간단한 천연 염색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손수건에 꽃잎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김영자 할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에 몰입하는 기분이었어요. 이어서 우리는 음악 테라피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여러 어르신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매주 목요일마다 작은 음악회를 열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연주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유명 연주자들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디지털 사진 강좌실이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남성분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하는 법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분은 이전에 사진작가셨어요. 지금은 자신의 지식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계시죠. 하루 종일 실버타운을 둘러보며 저는 점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의 어르신들은 시설에 맡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었어요. 떠나기 전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주인 되는 집이에요. 내 방식대로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죠.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주인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제가 잃어버렸던 것이었어요. PTSD로 인해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토마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곳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토마스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찬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수공예 작품을 만들고 음악을 듣고 새로운 친구들과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 꿈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 생활 한 달째, 저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불안 발작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혼자 외출하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지현 상담사와의 세션도 잘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레베카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지현 상담사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제 영혼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이었어요. 토마스의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심한 불안발작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겨우 말을 내뱉고 저는 테이블 위로 쓰러졌습니다. 카페 직원이 달려왔어요.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맥박을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은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카페 직원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저는 그 온기에 의지하며 의식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신속하게 저를 이송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한 구조사가 제 상태를 계속 체크하며 영어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심호흡하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의료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에서 정보가 미리 전달된 모양이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저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네요. 심전도 검사도 해보겠습니다. 의사는 영어로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여전히 숨이 가빴지만 의료진의 전문적인 모습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토마스에게 연락이 갔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헐레벌떡 응급실로 뛰어왔어요. 의사가 토마스에게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심한 불안발작입니다. 다행히 심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인실이었지만 따뜻하고 안락했어요. 간호사들은 2시간마다 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고 영어를 할 줄 아는 간호사가 특별히 배정되었습니다. 레베카 씨,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 버튼 눌러주세요. 아침이 되자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화롭길 바랍니다. 야간 간호사 이수진 드림. 그 작은 쪽지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 노인에게 이런 정성을 들이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전에 지현 상담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심리적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지현 상담사는 어제 발작이 일어난 이유를 물었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레베카 씨,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65세의 미국인 노인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후에 주치의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제 상태가 안정되었다며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요. 레베카 씨,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스트레스가 큰 것 같아요.
심리 상담을 계속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퇴원 준비를 하는 동안 아침에 쪽지를 남겼던 수진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덕분에요. 쪽지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 간호사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작은 정성이었어요. 외국에서 오셔서 아플 때 더 외롭고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심 어린 돌봄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의무가 아닌 한 사람을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였죠. 병원을 나오며 저는 토마스에게 한국에 남고 싶다고 했어요. 미국에서의 30년간의 군 심리 상담가 경력, 그리고 은퇴 후에 고립된 시간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말을 되뇌며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한 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비자였습니다. 토마스와 함께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레베카 윌슨 씨, 3번 창구로 오세요. 영어가 유창한 공무원이 친절하게 여러 비자 옵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퇴자 비자, 투자 비자, 장기 체류 비자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영주권도 얻고 싶고요. 공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필요한 서류 목록과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관공서 경험과는 너무 달랐어요. 마치 개인 컨설턴트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업은 무료였고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특별반도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한국어를 배우시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수업 첫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어 문장을 완성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기뻤습니다. 65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도전이었지만 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일이기도 했어요. 지현 상담사와의 마지막 정기 세션에서는 제 계획을 나누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언젠가는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레베카 씨의 군 심리 상담 경험은 매우 귀중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여기서는 당신이 누군가의 위안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비자 신청 후 몇 주가 지나 마침내 장기 체류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2년간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단계는 실버타운 입주였습니다. 토마스와 함께 경기도 북부의 실버타운을 다시 방문했어요. 레베카 씨, 정말 입주를 결정하셨군요. 환영합니다. 박민지 매니저는 입주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한국 이름을 지어주겠다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하늘비는 어떨까요? 하늘처럼 넓고 부드러운 위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레베카 씨께서 군 심리 상담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늘비. 마음에 들어요. 이제 저는 하늘비입니다. 입주 승인이 나고 미국에서 필요한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30년간의 군 생활 기념품들, 가족 사진첩, 그리고 몇 권의 소중한 책들. 이것들이 제 새로운 삶의 동반자가 될 것이었어요. 실버타운 입주 첫날, 제 아파트는 20평 정도의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과 침실, 작은 주방이 있었고 발코니에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어요. 어떠세요, 하늘비 씨? 마음에 드시나요? 완벽해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네요. 입주 첫 주는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김영자 할머니는 저를 특별히 챙겨주셨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저를 산책에 초대했고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와 산책 중에 그가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여기서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여기서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매일 느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이곳은 이제 내 집이다. 벽과 지붕이 있는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진짜 집이다. 한국은 나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어가고 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30년간의 군 심리상담 경험을 살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박 매니저님, 제가 여기서 상담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사실 저희도 입주자분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주 2회 실버타운 내 작은 상담실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통역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점차 제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제 첫 내담자는 같은 실버타운에 사는 일본인 할아버지였습니다. 타나카 씨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저는 밤에 악몽을 꿔요. 그리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저도 그랬어요. PTSD는 정말 힘든 병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를 치유했죠. 점차 다른 외국인 입주자들도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담실은 국제마음 나눔터라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봉사활동이 알려지면서 실버타운 밖에서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인들, 특히 군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1년 후 지역마을 축제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손자와 함께 무대에 올라 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온 하늘비입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제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곳이죠. 청중들의 따뜻한 박수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내 마지막 고향이어서 다행이다. 미국에서는 잊혀진 존재였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75세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0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PTSD는 여전히 가끔 저를 찾아오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룰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지막 고향이 여기여서 다행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다시 피어날 수 있었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